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전자를 배치하는 데 사용되는 세 가지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각 원소의 원자마다 다양한 전자 배치 상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배치할 때 가장 기준점이 되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때 기준이 되는 건 모든 원소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의 전자 배치를 기준으로 삼고요. 그때의 전자 배치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배치한다는 건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만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전자 배치 규칙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싸움 원리예요. 싸움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비교했었죠. 그래서 전자를 배치할 때는 낮은 에너지의 오비탈부터 순서대로 전자를 배치한다 라는 원리가 바로 싸움 원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의 경우를 들어볼게요.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양성자 수가 11개고 전자도 11개 있어야겠죠. 먼저 바닥 상태를 봅시다. 낮은 에너지의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전자를 채웠을 때 1s에 2개, 2s에 2개, 그 다음에 2p에 6개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3s에 다시 1개가 채워진 상태. 낮은 에너지 오비탈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져 있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라고 하고요. 만약에 3s 오비탈에 전자를 채우지 않고 3p 오비탈로 바로 채우게 되면 이때는 싸움 원리를 위배한 상태죠. 그래서 이런 상태는 들뜬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수소와 같다면, 즉 오로지 에너지 준위가 주양자 수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3p에 1개가 채워져도 이때는 우리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때는 주양자 수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3s와 3p 오비탈의 에너지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닥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자를 배치했는데 왜 각 오비탈에 어떤 데는 2개를 채우고 어떤 데는 또 6개를 채웠는지 그 이유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전자 배치 규칙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두 번째 전자 배치 규칙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2개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 개 오비탈에는 최대 2개까지의 전자를 배치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한 개 오비탈에는 2개를 넘어가서는 전자 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ES 오비탈에 전자가 3개 들어가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는 반드시 반대 스핀이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플러스 2분의 1이 한 개 들어가 있다면 다른 한 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된다는 뜻이고, 우리가 오비탈 상자 모형으로 표현했을 때는 윗방향 2개 또는 아랫방향 2개의 화살표는 있어선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모든 전자는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을 수 없다 라는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양자수는 전자의 학번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른 전자는 학번이 달라야 됩니다. 다만 학번은 달라도 반까지는 같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 오비탈을 지칭하는 양자수까지는 같을 수가 있는데, 같은 오비탈에 들어갔을 경우엔 반드시 마지막 한 개의 양자수, 스핀 자기 양자수가 달라야 되고요. 그래서 스핀 양자수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불가능한 전자 배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싸움 원리를 위배하면 들뜬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 상태 또는 들뜬 상태를 따지지 않아요. 그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전자 배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전자 배치 규칙, 마지막 전자 배치 규칙은 훈트 규칙이라는 거예요. 또는 훈트의 규칙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최대 다중도 규칙이라고도 합니다. 최대 다중도 규칙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에너지의 오비탈일 경우에 홀전자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규칙이에요. 이거는 바로 탄소의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탄소는 1s 오비탈에 전자 2개, 2s에 전자 2개, 2p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때 전자를 배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p 오비탈은 에너지가 같은 3개의 오비탈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한 개의 오비탈에 전자 2개를 모두 넣는 경우가 있고, 각각의 오비탈에 전자를 1개씩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비교해 봤을 때
한 개 오비탈에 전자를 2개 넣는 경우는 훈트 규칙을 위배한 상태로 들든 상태가 되고요. 각각 한 개씩 넣었을 때는 바닥 상태에 해당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전자는 기본적으로 모두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죠. 그래서 같은 오비탈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 전자를 2개 넣게 되면 서로 반발을 일으켜요. 화학에서 반발을 한다라는 건 에너지가 높아진다, 즉 불안정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배치할 때는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전자를 멀리 떨어뜨려서 배치하는 게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가 돼요. 그래서 각각의 오비탈에 한 개씩 전자를 배치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반발하는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바닥 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Px, Py, Pz는 에너지가 모두 같기 때문에 전자를 어떻게 채우든 상관없다고 했죠. 지금 앞에는 X에 한 개, Y에 한 개씩 채워놨지만 Y 한 개, Z 한 개 또는 X 한 개, Z 한 개씩 전자를 채워도 상관없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홀 전자를 최대로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전자를 채워야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산소의 경우에는 이 P오비탈에 전자를 총 3개 채우고 나서 한 개를 더 채워야겠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싸움 원리를 만족한 다음에 훈트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충분히 홀 전자를 많게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전자를 배치하는데 그 다음 전자도 마찬가지로 싸움 원리에 따라서 낮은 에너지 오비탈을 채워줘야겠죠. 그래서 이 3개의 영역 중에 3개 오비탈 중에 아무 곳이나 한 곳에 전자를 채워서 전자쌍을 만들면 됩니다. 훈트 규칙을 만족하는 건 어디까지나 싸움 원리를 먼저 만족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훈트 규칙을 만족하면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 살짝 막간으로 이용해서 설명한 건데, 오비탈 상자 표기할 때는 같은 에너지의 오비탈은 서로 묶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에너지 오비탈 끼리는 서로 떨어뜨려서 상자 모양을 그려야 된다라고 했죠. 에너지가 다른 오비탈은 간격을 반드시 두고요. 에너지가 같은 오비탈은 붙여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게 틀리면 잘못된 오비탈 상자 표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를 배치할 때 오비탈 상자 그리는 것도 신경 써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단 이번 영상 전자 배치 규칙 3가지 규칙은 여기까지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